가난한 선비의 아들 1543년 조선 중종 임금 때입니다. 지금의 개성 근처의 마을에서 한석봉이 태어났습니다. 본래 이름은 한호인데 호인 석봉으로 더 알려져 그의 이름처럼 부르게 되었습니다. 석봉인의 집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석봉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석봉의 어머니는 온 정성을 다해 아들을 훌륭히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당에만 다녀서 공부를 깊이 할 수가 있을까? 어릴 때부터 글 쓰는 솜씨가 뛰어난 아이인데 글씨 공부는 좀 더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우도록 하자. 늘 이런 생각을 해오던 어머니는 어느 날 석봉을 불렀습니다. 호야, 내 할아버지께서는 정랑벼슬을 하신 분이다. 지금 우리 집은 비록 살림이 어렵지만 훌륭한 집안이다.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일은 내게 달려있다. 예, 어머니. 석봉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들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 벼슬을 못하면 평생을 가난하게 지내는 법이다. 너는 공부에 온 정성을 쏟아 꼭 과거에 붙어야 한다. 그리고 내 글 솜씨를 더욱 닦아서 빛내야 한다. 내 오래전부터 널 백운 스님 밑에서 공부하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준비를 하고 절로 떠나거라. 하지만 어머니, 제가 떠나고 나면 혼자서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석봉은 혼자서 외롭게 지낼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공부를 한다고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도중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공부가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 돌아오너라. 알겠느냐? 어머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올리는 석봉의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몸성이 잘 지내십시오. 석봉은 어머니와 헤어져 절을 향하였습니다. 절은 마을에서 40리나 떨어져 있으며 험한 고개와 나무가 무성한 숲을 지나야 합니다. 석봉의 할아버지와 친분이 가까웠던 백원 스님은 학문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석봉을 훌륭히 키우려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들은 백원 스님은 석봉을 맡아서 가르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배우겠다는 생각에 석봉은 40리나 되는 길을 먼 줄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걸려 마침내 절에 도착한 석봉은 백원 스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잘 왔다. 내가 공부하기에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이튿날 그래? 뭐가 장난부 때문에 보여. 갑자기 왜 존댓말을 쓰고 그러세요? 원래 반말했잖아요. 왜 그러지? 엄마 컴퓨터 무서워. 아니야, 네가 더 무서워. 왜 이러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 소리 들어봐요. 이 소리 컴퓨터에서 소리인데. 엄마 일단은 이 컴퓨터 버려. 왜? 버려. 이걸 왜 버려, 컴퓨터를? 무서워. 네가 더 무섭다고. 네가 더 무섭다고. 일단은 이런 거는 응.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네. 이거 먼저 하고. 잘 왔다. 내가 공부하기에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이튿날 석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절 마당을 쓸고 청소를 하였습니다. 절에서의 글씨 공부. 절에 온 지 사흘이 되자 석봉은 어머니가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떠올리자 괴로워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봉은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글씨 공부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밤 쏙봉은 밤의 깊은 줄도 모르고 글씨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 들여 기운차게 가로 긋고 내려 그었습니다. 아직까지 불이 켜져 있군. 캄캄한 절 마당을 거닐던 백운 스님이 불이 켜져 있는 방 가까이 갔습니다. 문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본 스님은 기특하군. 속봉은 크게 성 들어. 안 났어요, 여러분. 알았죠? 이 엄마의 말 맞춰주지 마세요. 석봉은 저거 밖에 휴지 갖고 와야지. 휴지 갖고 와 밖에서. 기특하군. 석봉은 크게 성공하게 달라고. 빨리 휴지 갖고 와. 응, 됐어. 생각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스님은 석봉이 밤 늦게까지 글씨 공부를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석봉의 글씨는 날로 발전하여 함께 공부하는 스님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글씨 공부를 하는 석봉에게 종이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종이를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종이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비쌌습니다. 한번 종이를 마음대로 써봤으면. 잠시 후 석봉은 붓을 챙겨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숲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바위로 뒤덮인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 위에서는 폭포물 떨어지는 소리가 쏴쏴 들려왔습니다. 석봉은 맑은 신음물에 붓을 씻은 후 햇볕에 하얗게 마른 바위 위에다가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바위는 종이보다 부드러워 붓놀림이 한결 쉬웠습니다. 종이 대신 바위에 글씨를 써도 훌륭해. 신이 난 석봉은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이 바위 저 바위에 힘차게 글씨를 썼습니다. 햇볕에 반짝이는 물 글씨는 마치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글씨가 말라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내가 종이를 좀 마련했다. 이것으로 글씨를 더욱 열심히 쓰도록 해라. 아니 스님, 웬 종이를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석봉은 종이를 보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종이가 떨어졌으면 내게 말을 할 것이지. 바위가 아무리 종이만 하겠느냐? 허허. 석봉은 자기가 바위에다 글씨를 쓰는 것을 스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동안에 자주 하루 온종일 내가 보이지 않아 찾아본 적이 있다. 내가 그런 마음과 자세로 공부를 한다면 어찌 성공하지 못하겠느냐. 오랜만에 만져보는 종이를 가슴에 안고 석봉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석봉이 그동안 절에서 공부한 지도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어머니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던 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10년을 공부를 하라 하셨지만 3년 동안 공부도 깊이 했으므로 이제 돌아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자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석봉은 백운 스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3년을 공부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어떨는지요? 허허, 어머니가 보고 싶어진 게로구나. 내 공부가 그만하면 돌아가도 될 만하다. 스님의 말에 석봉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석봉은 이튿날 날이 밝아오자 책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40리 길을 걸음을 재촉하여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섰습니다. 아, 3년 만에 보는구나. 석봉은 한시라도 빨리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고갯길을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살인문으로 안으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석봉이 왔습니다. 석봉은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반가워할 줄 알았건만
석봉의 어머니는 쌀쌀한 낯으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어째서 공부를 하다 말고 산을 내려왔느냐. 어머니, 전 이제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붓글씨는 이제 저를 따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내 붓글씨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해보자. 어머니는 떡을 썰 도마와 칼을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내 글씨를 한번 보고 싶구나. 내가 등잔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붓글씨를 쓰도록 해라. 누가 더 고르고 반듯하게 썰고 쓰는지 우리 솜씨를 겨뤄보자꾸나. 등잔불을 끄자 석봉은 글을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떡을 썰던 손을 멈추더니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자, 내 떡 쏘는 솜씨와 내 붓글씨 솜씨를 비교해보자. 어둠 속에서 쓴 석봉의 붓글씨는 크고 작아 고르지 못했으며 줄도 삐뚤삐뚤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어머니가 썬 도마 위의 떡은 얇기나 크기나 쭉 고르고 모양도 반듯반듯했습니다. 이 떡을 보아라. 내 붓글씨 솜씨가 내 떡 써는 솜씨만도 못하니 어째서 공부가 끝났다고 하겠느냐. 점점점. 날이 밝는 대로 돌아가거라. 이때 크게 깨달은 석봉은 다시 절로 돌아갔습니다. 석봉은 마음을 보질게 먹고 글공부와 붓글씨 공부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석봉은 처음에는 중국의 유명한 명필가인 왕희지와 안진경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썼습니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 끝에 차츰 자기만의 독특한 글씨체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석봉의 글씨는 호방하면서도 힘이 있고 곧아서 남들로부터 석봉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25세 때인 1567년 과거에 합격한 석봉은 그의 글씨 덕분에 조금 이따 네가 써야지.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읽어주는 건 엄마가 읽어주지만 네가 한번 읽었으니까. 네. 중국에서 이렇게 쓰는 리가 없는데 조선에 이런 명필이 있다니. 조선의 문서를 보는 명나라 대신들은 모두 한마디씩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선에 가면 이 글씨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알아보시오. 그러지요. 이리하여 명나라에서는 글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다녀간 명나라의 사신은 석봉의 이야기를 명나라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명필은 한호라는 사람의 글씨랍니다. 호를 석봉이라 하여 한석봉으로 더 알려져 있답니다. 명나라에서도 한석봉의 이름은 널리 퍼졌습니다. 학문과 글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석봉의 글씨를 얻는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했습니다. 조선에 오는 명나라 사신은 높은 사람들의 부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에 온 사신들은 석봉을 찾아갔습니다. 석봉 선생의 이름은 중국에까지 알려져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선생의 글씨를 얻는 것이 원인이 한 점 얻으면 영광이겠습니다. 이렇게 명나라의 사신들이 간절히 부탁을 하였으므로 석봉은 기쁜 마음으로 글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석봉의 글씨가 하나 둘 명나라에 전해지자 이를 부러워하며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때부터 한석봉의 글씨는 귀한 보배로 여겨져 심지어 조선 임금까지 석봉의 글씨를 머리맡에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감상했습니다. 그 무렵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총이란 총을 가진 일본은 총을 갖지 않은 우리나라 군사를 순식간에 무찔렀습니다. 아군이 후퇴를 거듭하는 바람에 선조 임금은 왜군에게 서울과 평양까지 내주고 의지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전쟁은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전쟁 때 조선을 돕기 위해 명나라에서 군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명나라 군사를 이끌고 온 장군은 이여송이었습니다.
이 여성 그 뒤 전쟁이 끝나자 조정에서는 조선을 도우는 명나라의 장군 이 여성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조선을 도우러 온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명나라의 도움이 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야 우리만 싸운 게 아니지요. 조선 군사들이 용감했고 많은 의병들이 잘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요. 이 여성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서운한 얼굴이었습니다. 조선은 떠나지만 한 가지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서운한 것이 있다니 대신들은 대접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속으로 걱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서운한 것이라니 말씀을 해보시지요. 조선의 명필인 한석봉의 글씨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옵니까? 대신들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래하여 석봉은 이 여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을 도와주신 장군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국과 조선은 예로부터 형제의 나라인데 서로 위급할 때 돕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석봉 선생님의 글씨를 갖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엄마가 글씨 읽어주는 거 그거 생각을 해도 네가 그리면 돼. 석봉은 써가지고 온 작품을 이 여성에게 전했습니다. 제 글씨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십시오. 석봉의 글씨를 얻은 이 여성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조선 명필의 글씨를 얻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군. 그 뒤 이 일은 명나라에서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진군수 1599년 선조 임금은 한석봉이 붓글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평군수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술과 고기를 내려 잔치를 열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임금이 신하의 집에 술과 고기를 내려 잔치를 열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어릴 때 고생하며 자란 석봉은 가난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가평 군수 시절 어느 해 가을 석봉은 평상복 차림을 하고 백성들이 사는 형편을 둘러보던 중 초상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날이 어두워졌으므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석봉은 그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젊은 상주 형제는 마루에 앉아서 부모님 묘에 비석 하나라도 잘 해드리고 싶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을 원님이 천하의 명필이신데 그분의 글씨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형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찌 그런 어른의 글씨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주고받는 말을 다 듣고 난 석봉은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고 싶어졌습니다. 저녁 대접을 받았으니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잘것없으나 제가 비석 글씨를 써드리겠습니다.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노인의 말에 상주는 기뻐하며 종이와 먹을 가져왔습니다. 석봉은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상주는 그 글씨를 보고 감탄을 연발하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누구신지 모르나 이렇게 좋은 글씨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제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비석을 세우는 날 묘지에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훈장이 비석의 글씨체가 한석봉의 글씨임을 금세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석봉은 나이 63세 때인 1605년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 임금은 약을 지어 보냈으며 석봉이 영영 눈을 감자 슬퍼하며
쌀과 배를 넉넉히 보내어 장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기자, 묘비, 개성에 있는 남대문, 액서, 역시 개성에 있는 선주교 등에 아직도 석봉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끝. 작품 해설. 이게 해설은 이렇게 한석봉의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한석봉은 어려서부터 글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석봉의 글 솜씨를 더욱더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석봉을 백운 스님에게 보냈습니다. 석봉은 혼자 고생하시는 어머니 곁을 떠나기 어려웠지만 어머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에 온 한석봉은 종이가 모자랄 때에는 바위에다 글씨를 쓰기도 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한석봉의 실력은 날로 발전하여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감탄하였습니다. 절에서 공부를 한 지 3년 만에 석봉은 그만하면 실력도 뛰어나고 어머니도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가워해줄 줄 알았던 어머니는 쌀쌀한 얼굴로 석봉이 공부를 하다 도중에 돌아온 것을 나무랐습니다. 석봉과 어머니는 등잔불을 끄고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떡을 썰고 석봉은 글씨를 썼습니다. 불을 켜놓고 보니 어머니가 썬 떡은 가지런하고 규칙적인데 석봉의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글씨 크기도 고르지 않고 엉망이었습니다. 이때 크게 깨달은 한석봉은 절로 돌아와서 더욱더 공부에 열중하며 석봉의 글씨는 조선뿐만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질 만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석봉체라는 자기 고유의 서체를 만들 만큼 뛰어난 석봉의 글씨를 얻는 것을 사람들은 커다란 영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영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석봉이 이렇게 이름난 명필이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과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머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열심히 노력한 한석봉도 위대하다 할 것입니다. 한석봉 연보 1543년 개성 부근에서 태어남. 석봉은 호 1557년 지남산에 있는 임자에서 스님에게 글을 배우다. 1560년 명필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암자에 들어간 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옴. 등잔불을 끄고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은 글을 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암자로 돌아감. 1567년 과거의 장원급제함. 사자관의 벼슬을 받아 문서를 정서하는 일을 하다. 1583년 와서 별제가 되다. 장서하는 일을 하다 와서 67년에서부터 1583년까지 과거에 장원급제하다 사자간의 벼슬을 받아 문서를 정서하는 일을 하다 와서 별제가 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보로서 왕의 행제소에서 문서 관계 일을 보다 1598년 명나라의 사신으로 감. 명나라의 명필들이 모인 자리에서 글씨를 써 보임. 1599년 가평 군수가 됨. 종이가 없어 글씨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종이를 사주고 글방의 아이들에게 글씨 쓰는 법을 가르쳐주다. 1604년 흡곡 현령을 지내다. 1605년 자신의 생명이 다했음을 알고 임금이 보낸 돈과 쌀로 종이를 사서 서당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다 세상을 떠나.
맞지? 이거 써볼게요. 그거 쓰고 네. 밑에는 느낌. 응? 따라서 느낌. 느낌은 벌써 썼어? 무슨 응. 보여? 느낌을 여기다 한 줄로 읽고 나서 느낌을 한 줄로 딱 간결하게 표현을 하면 돼. 네가. 엄마, 어? 할색공이 그려볼까? 아니, 한석봉을 그리든 두석봉을 그리든 세석봉을 그리든 그거는 본대로 하시고요. 할색공이 누구야? 아니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얘야, 얘. 얘야. 얘 진짜 잘났어. 그냥. 네, 아니, 잠깐만요. 네, 여러분, 잠깐만요. 네, 여러분, 이마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렇게 있다가 좀 가만히.
어?
나는 나의